노르웨이산? 내가 먹는 연어가 하급 연어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최상급 연어가 있을까?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연어, 과연 그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평생을 열심히 산 연어냐, 아니면 편안하게 양식장에서 꿀빤 연어냐, 어떤 연어가 더 맛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연구비가 들어왔습니다. 궤도에 인터시텔라, 역시 연구비가 있어야 연구를 할 수 있듯이 인터시텔라도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PPL을 맡겨주신 은하수산, 이름부터 은하야, 갤럭시 은하수산 광고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과학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다들 연어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연어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인들 무슨 회 좋냐 물어보면은 연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회 시켜도 연어가 항상 들어가 있죠.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노래 가사에까지 연어가 등장합니다. 가능하신가요? 아, 이거 어려운 노래인데.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 맞나? 흐르는 강물이야. 가사를 다 바꿨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는 그냥 할 수 있어. 솔직히 우리도 보면은 강에서 수영하잖아요. 강에서 거슬러 올라 못 갑니까? 가잖아, 계곡에서.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게 아닌 거야.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몸을 턴다? 우리는 못해. 근데 연어는 한단 말이야. 연어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바닷물 표면에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튀어오른다. 근데 보면은 먹이를 먹지 않은 산란기 때 오히려 더 많이 튀어올라. 그러면 뭔가 먹기 위해서는 아니죠. 단순히 신나서 MZ세대라서 혈기왕성해서 이런 거 아니야. 물속에서 공중으로 30cm 정도 뛰어오르는데 지느러미까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1m까지 뛰어오른대요. 대단한 건데 그 이유가 바로 바닷물 이를 떼어내기 위해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커다란 기생충입니다. 이게 거머리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바닷물 이에게 물린 물고기는 굉장히 가렵고 고통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물 밖으로 뛰어오르면서 바닷물 이를 떼어내는 거예요. 몸에 붙어있는 걸. 결국은 이것조차도 생존을 위한 어떤 처절한 몸부림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잘 뛰는 연어가 생존했기 때문에 연어들은 열심히 물 위로 뛰어오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이 연어를 많이 먹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연어를 대량으로 소비하던 러시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랑 노르웨이가 사이가 좀 안 좋아집니다. 러시아, 너네 별론데? 연어 안 주고 싶지 않은데? 이러니까 한국의 노르웨이 연어가 값싸게 풀려요. 연어 무한리필집이 그래서 흥행을 했었죠. 우리나라 연어 수입량이 굉장히 증가하는 게 외식 문화가 발달하고 서구화된 식습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연어는 주로 수출 가공 원료로 수입이 되어 왔는데 90년대부터는 일식집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소비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2000년대 이후부터는 시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여기서 연어 소비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계속 우리는 연어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이 연어 소비가 굉장히 많은 국가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대서양 연어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연간 양식 생산량은 260여만 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80%가 노르웨이와 칠레 생산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연간 4만 톤 이상의 대서양 연어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노르웨이 연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야. 내가 연어를 딱 먹는데 노르웨이산? 내가 먹는 연어가 약간 하급 연어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의 최상급 연어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최상급 노르웨이산 연어를 먹고 있다. 콕 집어서 노르웨이산 연어를 먹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연어들은 산란을 위해서 강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고 죽어요. 그런데 노르웨이에 사는 대서양 연어는 산란을 하고도 죽지 않아.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두세 번까지도 그걸 반복한대요. 이러한 이점 때문에 양식을 하게 됐고 과학적으로도 이 연어 사육에 굉장히 최적화된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는 게 노르웨이라고 해요. 특히나 노르웨이산 연어가 스마트 양식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노르웨이는 최첨단 모니터링, 자동 사료 공급 시스템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스마트 연어 양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할 수 있어. 되게 재밌는 건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연어 얼굴을 각각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연어 한 마리 한 마리당 건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한다. 연어를 그냥 개별적으로 얼굴 보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훌륭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잡은 연어, 그리고 마트에서 돈으로 잡은 연어, 내가 잡은 게 아니죠, 돈이 잡은 거죠. 어느 연어가 더 맛있을까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강물과 사투한 평생을 열심히 산 연어냐, 아니면 들어 누워서 편안하게 양식장에서 세워라 내워라 그냥 넷플릭스나 보면서 꿀빤 연어냐. 직접 낚시로 잡아야 더 맛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 양식이 맛있다. 왜냐? 직접 강을 거슬러 오르는 걸 잡으면은 강을 거슬러 오르느라 헬창 연어라서 지방이 없다. 또 영양분 대부분이 알에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을 거슬러 오르는 애들은 맛이 없다. 예를 들어 식인종이 헬창남을 먹느냐 저를 먹느냐, 솔직히 헬창남은 질기다.
지방이 있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식인종한테 잡혀가도 먹히는 순서가 뒤로 갈 수 있다. 딱 보고 헬창이네? 얘 나중에 먹어. 지방부터 먹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반대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원래 우리도 고기 구울 때 기름진 거 뒤에 먹잖아. 마지막에 약간 차돌박이 같은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빨리 먹힐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해야죠. 또 식인종 핑계 대면서 운동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운동하세요. 여러분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식인종 못 만납니다. 식인종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연어를 보면은 색깔이 좀 먹음직스럽게 붉은색이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붉은색 생선이 많진 않아요. 참치 같은 애들 있죠. 근데 대부분의 생선들은 이런 색은 좀 드물지 않습니까? 재밌는 건 연어가 원래 흰살 생선이라는 거. 근데 흰살이 아니네? 저도 사실 흰살 연어를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원래 흰살 생선이었으나 이렇게 예쁜 색이 나오게 된 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연어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요. 바로 갑각류인데 갑각류에 들어가 있는 아스타잔틴 성분 때문에 흰살 이었는데 붉은색으로 물든 거죠. 보면 옛날에 여러 가지 맛있는 사탕들이 있습니다. 먹으면은 혓바닥이 그 사탕색으로 변해. 파란 혓바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외계인이 딱 보고 지구인은 파란 혓바닥이네. 알고 보니까 원래 지구인은 빨간 혓바닥인데 내가 파란 사탕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것처럼 연어도 자꾸 갑각류를 먹다 보니까 갑각류에 있는 성분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이 됐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는 파란색 혓바닥 떼고 돌아오잖아요. 계속 먹으니까. 우리도 계속 사탕을 먹잖아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죠. 우리가 사탕을 계속 먹잖아. 먹어서 손이 노래지는 건 맞네요. 그거는 귤 편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분량이 너무 많아요. 연어는 왜 맛있는 거죠? 연어가 왜 맛있느냐? 와,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맛있다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맛있다라는 게 어떤 맛이 있다. 단 맛이 있다. 짠 맛이 있다. 이런 게 맛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쓰는 맛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것을 또 먹고 싶은 거야. 그게 맛있다는 거죠. 맛있네? 또 먹고 싶다. 배가 불러도 먹을 수 있다. 이게 맛있다는 게 있습니까? 또 먹고 싶네. 또 먹고 싶은 은하수산 연어. 연어가 즉 과학이에요. 왜냐면은 과학이 정말 재밌는데 과학이 재밌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맛있는데 맛있는 걸 몰라.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혹시나 회를 즐기는데 연어를 잘 못 먹는다. 혹은 연어는 너무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린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금물에 일단 씻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유에 씻으세요. 아니면 레몬즙을 뿌리세요. 라임을 뿌리세요. 물에 있어서 식초나 유자청을 넣어. 고춧가루, 마늘, 후추 같은 자극적인 향신료를 넣어. 비린내 가려져.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신선한 연어를 먹어라.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어 스테이크 있어요. 연어 스테이크는 뻑뻑하다. 이런 분들 계세요. 잘 못 구운 거야. 연어 스테이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겉바 속촉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껍질 부분은 바삭하고 살은 촉촉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구워야 됩니다. 질질 끓면은 살이 딱딱해져. 그러니까 크리스피한 식감을 위해서 발연점이 낮은 올리브유 말고 발연점이 높은 포도씨유나 식용유를 쓰시면은 겉바 속촉한 연어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승우 아빠 유튜브를 참고했습니다. 진화 최고. 시간이 얼마 없어. 빠르게 살려보겠습니다. 선원빛 소살에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가 담긴 연어. 지금 소개할 연어는 좀 특별합니다. 바로 은하수산 연어.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양식 어업을 추구하는 수산물 생산업체에 주어지는 에이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받은 연어. 노르웨이산 생연어를 도톰하게 슬라이스에 담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소스가 있으니까 소스랑 같이 먹어도 되고 그대로 먹어도 좋고 취향껏 즐겨보세요. 은하수산 연어. 되게 유명한 개그 있잖아요. 너 어디 가니? 노르웨이. 노루가 가는 길은? 노르웨이.